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구제 소식에도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7일 오후 9시 8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8.18% 급등한 26,8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35.70% 급등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4,624.74달러에서 최고 27,002.39달러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5천억 달러를 넘어 약 5,170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도미넌스도 45.3%에 달한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가 1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잇따른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입장 선회를 이끌 수 있는 인플레 완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트릭스포트 리서치 책임자인 마르쿠스 틸레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거시적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은 일부 투자 포트폴리오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암호화폐 업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악재다. 하지만 최근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했다. 업계는 규제되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의 라이언 셀기스 창업자가 향후 12개월 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몇 주 내로 더 많은 은행이 실패를 겪을 것이며 연방준비제도는 조만간 금리를 인하 QE가 재개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달러 평가철화에 대한 피난처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관과 기업들이 암호화폐 축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 적기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27일자로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성장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주동하고 거시정책을 잘 조합하며 실물경제에 한층 더 도움을 주고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이번 인하 후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7.6%가 된다고 인민은행은 밝혔다. 인민은행은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양회의 정신을 결연히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 결정에 따라 온건한 통화정책을 정확하고 힘있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4월과 12월 각각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0% 안팎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이번 지준율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풀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까지 내려잡았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우리나라의 성장 눈높이는 또다시 내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내린 데 이어 중간 전망에서도 재차 눈높이를 낮췄다. 이는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로 국제통화기금보다는 낮지만 아시아개발은행, 피치 등보다는 높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직전 전망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미국, 중국, 스페인, 독일 등의 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올라간 영향이다. 주요 20개국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간 것은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일본 등 8개국에 그쳤다. OECD는 세계 경제 여건에 대한 개선된 전망은 여전히 취약한 기반에 놓여 있으며 상하방 리스크는 최근
균형된 모습이나 아직은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시장금리와 채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회사의 사업 모델이 더 높은 만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계 경제는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직전 전망치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도 직전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OECD는 기업, 소비 심리 개선과 에너지, 식량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한국과 호주는 중국 성장 반등에 따른 수혜로 타이트한 금융 여건에 따른 영향을 상쇄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3.9%에서 3.6%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는 글로벌 성장 둔화와 주요국 통화 긴축, 에너지 가격 안정세를 반영한 수치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2.4%로 직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라갔다. OECD는 향후 2년간 거의 모든 G20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겠지만 내년에도 대다수 국가의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물가 압력 완화 신호가 뚜렷해질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면 미국, 유로존 등의 추가 금리 인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암호화폐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의 라이언 셀키스 창업자가 향후 12개월 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몇 주 내로 더 많은 은행이 실패를 겪을 것이며 연방준비제도는 조만간 금리를 인하 QE가 재개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달러 평가철화에 대한 피난처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관과 기업들이 암호화폐 축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 적기다라고 주장했다. 출처 라이언 셀키스 트위터 코일리더스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 비트코인을 매입할 적기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물 노보그라츠는 지금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비트코인에 상당한 기회를 주고 있다. 최근 미국 은행 위기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며 원자재 시장 침체로 미국 및 전 세계 경기 침체, 신용 경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도움이 될 심리학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7일 오후 6시 2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5.76% 급등한 26,09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30.71% 급등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5,041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5.0%에 달한다. 아발란체 체인을 지원하는 웹3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오픈블록스가 아비트럼 체인으로의 사업 확장을 발표했다. 아비트럼 재단은 공식 소셜 네트워크 채널의 오픈블록스 개발진을 초대하여 오픈블록스 팀의 지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인터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마에자와 유사쿠가 이끄는 MZ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오픈블록스는 지난 1년간 일본 엔트리 시장에서 두각을 보여 첫 번째 서비스인 럼블락스에 비약 2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였고 평균 게임 시간 65분을 기록하며 높은 리텐션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아발란체 체인에서 한 달 동안 NFT 거래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마캐피탈, MZ펀드, 점프 크립토, 백앤백, 삼카머즈, 아바랩스, 에인션트팔 등 글로벌 VC들의 지지와 서비스 성과를 인정받아 바이빗 거래소 아이리오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픈블록스 사업개발 총괄을 맡은 조동현 언디파인드랩스 대표는 일본과 유럽 시장을 넘어 한국 시장에서 좋은 사업적 성과를 이루는 것이 올해 목표다라면서 웹3 게임 플랫폼으로서의 브랜드를 확고히 하고 거버넌스 토큰인 달러 OBX 가치 제고에 힘쓸 예정이며 일본 및
유럽 시장에서 터득한 성공 노하우를 100분 활용하여 한국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인기 M2 앱인 럼블락스는 아비트럼 재단과 협업하여 럼블락스 시즌2 서비스를 3월 말 출시할 예정이며 로그라이크 장르 게임인 라게블락스는 아비트럼 및 아발란체 체인의 상반기 출시될 계획이다.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여전히 높은 물가 속의 은행권 위기까지 불거지면서 금리 정책이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미시 MBC 방송이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초반 경기 침체에 대응해 유동성을 풀었던 연준은 지난해 3월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으로 봤던 연준 예측은 빗나갔고 지난해 5월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2월 6.0%로 떨어졌지만 연준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 사이 연준은 4차례 연속 0.75%포인트를 포함해 1년간 8차례에 걸쳐 금리를 4.5%포인트 인상, 금리 상단을 4.75%로 높인 상태다. 미국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거스 파우처는 연준은 자신들이 늦은 데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좀 더 일찍 긴축에 나섰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한 것에 비하면 경제가 여전히 매우 좋다고 봤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고금리 여파로 미국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은행 순위 16위까지 올랐던 실리콘밸리 은행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 기업들의 예치금 인출과 보유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로 경영 압박이 가중돼 결국 지난 10일 파산한 데 이어 이틀 뒤 시그니처 은행도 무너졌다.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규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워싱턴 뮤추얼 은행 파산에 이어 미국 은행 역사상 각각 2위, 3위에 해당했다. 시장 불안은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에까지 번져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융 지원에 나섰으며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마르고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보유자산의 평가 가치가 하락한 만큼 은행들이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미국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 등의 가격 하락에 따른 미실현 손실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약 6,2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결국 연준을 비롯해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당국은 SVB 등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하는 등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CNBC는 연준이 여전히 높은 소비자 물가와 씨름하는 가운데 최근 은행권 위기까지 불거지면서 연준의 향후 정책 전개와 여파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기 전염에 대한 우려가 초기에 진화되지 않으면 금융 안정 이슈가 물가 안정 문제를 덮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20일에서 22일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제 0.25%포인트 인상 확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번 달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확률은 81.9%로 일주일 전보다 2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반면 동결 전망은 18.1%이고 0.5%포인트 인상 전망은 자취를 감춘 상태다.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누군가는 차 앞 유리로 튀어나간다는 속담이 있다면서 누가 될지 모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이 모두 폭락하면서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스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16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노보그라츠는 최근 CNBC의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신용경색 직전이라며 지금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에 이상적인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불확실한 시기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보그라츠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심리가 크게 변화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지난 2월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키콘 뉴스에 출연해 거대한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연준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짜 돈을 인수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가치는 2025년까지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다. 금은 5,000달러, 은은 5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금과 은은 신이 돈이며 비트코인은 사람들을 위한 돈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7일 오후 3시 39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6.24% 급등한 26,08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30.60% 급등한 가격이다. 17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6%가량 뛰어오르며 26,0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3월 17일 오후 2시 20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5.98% 상승한 25,79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29.57% 급등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4,431.20달러, 최고 25,943.3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시가총액은 장중 5천억 달러 넘어섰다. 현재는 약 4,984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은행발 위기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각국 당국이 신속한 대응에 나서면서 시장 불안감도 다소 완화됐다. 미국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대형 은행들이 총 2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공동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의 대형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스위스 국립은행의 지원을 받아 단기 유동성을 강화했다. 은행권 위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거나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암호화폐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 이후 금융시장 불안의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로부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인 215조 원 이상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은행들이 9에서 15일 1주간 연준 재할인 창구를 통해 1,528억 5천만 달러를 차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직전주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110억 달러의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은행들은 지난 12일 시작된 연준의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서도 119억 달러를 빌려 총 최근 1주간 은행권이 연준에서 차입한 금액은 1,64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잇따른 파산의 은행들이 앞다퉈 뱅크런에 대비하는 것은 여러 긴급 조치에도 미국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외신은 진단했다. 앞서 재무부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는 SVB 초고속 붕괴 사태에 대응해 SVB와 시그니처 은행 등의 예금보험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보호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준의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인 은행기간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도 위기에 빠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는 미국 대형은행 11곳이 총 300억 달러를 예치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준의 재할인 창구는 은행들이 지급 준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준에서 자금을 공급받는 제도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재할인 창구 이용을 피하려 하는데 특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돼 있기 때문에 이용한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 재할인 창구를 통한 차입은 비밀로 유지되며 2년간 이를 이용한 은행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를 통한 차입이 거의 없었다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몇몇 대형은행이 공개적으로 대출을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 은행과 금융업계에 대한 불안감은 일반 기업들에서도 퍼지고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타트업부터 성장기업까지 여러 미국 기업 경영진이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다른 대출기관이나 MMF로 옮기거나 미국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이들은 FDIC 보호 한도 이상 금액을 은행에 예금해 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금을 다른 은행 등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마불사로 꼽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등의 대형 은행들은 최근 수십억 달러의 예금을 빨아들였다. 금융시장 정보업체 크레인데이터에 따르면 국채와 기업어음 등 단기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MMF에는 지난 10에서 16일 1,082억 달러가 유입, 전체 설정 잔액이 역대 최대인 5조 3,800억 달러로 불어났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1주간 MMF의 자금 유입이 가속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이동한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1개월 만기 미국 초단기 국채에도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몰리면서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은행 예금 외의 다른 대안도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터 크레인데이터 회장은 만약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몇 개월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초단기 국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